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오늘 그 고유정의 결심 공판이 있었죠. 결심 공판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겁니다. 이 피고인에게 어떤 범죄, 어떤 처벌을 내려달라고 이제 구형을 하는 건데요. 구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 오늘 2시에 했죠. 네. 오늘 2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오늘 이 검사 그 구형한 검사 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구형은 뭐가 됐나요, 교수님? 사형 구형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검사가 사형 구형 안 했다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개거품 물을 겁니다. 근데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요 박수 소리가 막 그렇습니다.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수 소리, 울음 소리. 오늘 그 결심 공판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 눈물, 그다음에 분노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그 공판정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사 참 뭐 당연한 거지만 참 잘했어요. 네. 일명 고유정이 벌벌 떨었다, 무서워했다는 검사로 알려져 있죠. 예. 네. 고유정이 또 왜 검사님 싫어했죠. 네, 검사님은 왜 말도 안 되는 거 꼭 그런 것만 갖다 붙여서 얘기하냐 막 따지기도 했었던 검사 앞이라서 말 안 한다고 지랄도 했었고. 네. 이환우 검사예요. 맞아요. 이환우 검사. 근데 제주지검이죠. 네, 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무서웠던 검사님이 오늘 또 결심 공판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보니까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인데 고유정 사건 11차 공판이에요. 네. 11차 공판. 예. 그 11차 공판인데요. 이제 앞에까지 10차까지는 거의 우리가 익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초반 공판까지는 그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사건. 얘기들이 많았었고 그 후에는 의부자들 사건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이제 11차 공판 같은 경우는 결심 공판, 즉 어떻게 보면 사건에 관련되는 거는 10차 공판까지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우 검사 같은 경우는 고유정이가 요전번에 재판하면서 저 검사님하고 대화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 이랬던 그 담당 검사예요. 그때 막 울먹이면서 그렇게 검사한테 깨깨거리고 댐비고 지랄했잖아요. 네. 그 검사가 이환우 검사고요. 그 이환우 검사가 오늘 이제 구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이 상당히 몰아쳤던 것 같아요. 네. 이 검사가. 이 분노 안 느꼈겠습니까? 검사도 사람인데 검사도 자식 기르고 부모 있고 그런 또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니에요? 화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고유정이한테 아마 좀 딱딱하게 진짜 면도칼 같은 질문하면서 증거로 압박해 들어갔던 그런 검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사가 오늘 두어 번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딱딱한 그 검사가 감성적인 면을 보인 건데요. 그 이유는 아이의 얘기들을 해야 되고 돌아가신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울컥울컥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서두에 말을 딱 띄었던 거는 살아 있어야 억울한 일을 면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장이죠. 이국종 교수가 어떻게 보면 위급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죠. 일단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 살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어떻게 보면 감성을 자극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말을 이국종 교수의 살아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견 진술을 이제 했는데. 피고인 그러니까 고유정이죠. 고유정이가 아무리 거짓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진실 앞에서 무릎 꿇고 말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제 쭉 그동안에 이제 있어왔던 내용들을 공판장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고유정의 수법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조금 전에 우리 김용희 프로파일러 얘기했던 전 남편 누군가의 아빠죠. 네.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실 진짜 살아있어야 억울한 일을 면한다라는 게 고유정이 전 남편을 얼마나 못된 사람으로 자기가 진짜 얘기를 했습니까? 맞아요.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다 뒤집어 씌우려고. 네.
그런 얘기들을 했다 보니까 아마 이 검사가 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이 앞에서 진짜 친아빠를 살해하고. 네, 실제로 이 아이가 아빠를 삼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본인이 아들 앞에서 이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얘기가 아이 앞에서 아빠를 죽여가지고 아빠를 뺐고 네. 아이한테, 또 아빠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죽여서 아빠한테 아이를 뺐고, 고유정이는 아이한테 아빠를 뺐고 아버지한테 아들을 뺏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요. 전 남편 강 씨죠. 그 다음에 의붓아들 홍군, 이 사람 사연을 얘기하면서 차마 이 말을 끝까지 못하고 좀 울먹였던 것 같습니다. 검사의 이런 모습도 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법정에서 검사는 좀 냉혹할 정도로 담담하고 감정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검사들이 구형하는 과정에서 우는 거 저 많이 봤어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날 그 재판정에 예. 네, 이제 아이의 친아버지죠. 전 남편이 이제 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고유정이 그걸 계속 만나는 걸 방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이혼한 지 2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었나 봐요. 그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었는데 그걸 이제 재판정에서 틀어줬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참 모든 사람들을 방청석에서 울게 만들었는데요. 전 남편 그 강 씨, 그 희생당한 강 씨가 2년 만에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또 아들 만나러 갈 때 차 안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무슨 그 장남 뭐 누구 이름은 뭐 이랬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놀이공원에서 고유정이하고 이제 손에 붙잡고 온 그 아이를 보면서 바로 생각 같은 달려가서 아이를 껴안을 것 같은데,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2년 사이 애들은 부쩍 크거든요. 그 부쩍 큰 아이의 모습이 좀 낯설어 보이기도 했고, 아마 그 가슴 속에 어떤 뭉친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쫓아가서 아이를 안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 CCTV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요. 천천히 옮겨가지고 가서 아이를 훌쩍 안아갖고 목에다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태워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 검사는요, 그동안 많은 수사를 했지만 이 CCTV에 잡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를 태워주며 환하게 웃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네, 이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잊지 못하는 장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망한 그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아이를 보면서 어찌됐건 본인들 두 부부의 일로 아이는 피해자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자책감 같은 거, 어떤 회한 같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모든 그런 그 감정들이 선뜻 달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들인데, 장난감 준비하면서 노래 불렀던 아들인데 달려가서 끌어안지 못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뛰는 모습, 그 다음에 번쩍 들어올려서 목 위에 올려놓는 이 모습을 CCTV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검사가 말을 잊지 못했고요. 1차 그게 있었고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살인 사건이죠. 교수님, 저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읽으세요. 예. 이 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2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 와라 끌어안을 것 같지만 아버지는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며 아들에게 다가간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는지 언제 저렇게 커버렸나 하는 후회와 자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검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어떤 울림 같은 거를 줬고요. 두 번째 이제 현 남편의 아들 홍군 사연 얘기, 그것도 좀 읽어주시죠. 홍군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친엄마를 잃고 석 달 만에 친엄마 할머니 손에 자랐다. 또래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갔다고 한다. 그래도 맑고 해맑았던 홍군이
살해당한 침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무겁다라고 검사가 얘기를 하면서요. 이때도 눈물을 좀 삼키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이고. 이렇게 이 남편이 아이를 만나는 모습 영상이 공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망한 홍군의 사진이 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띄운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공개되면서 검사는 물론 유족들 방청객들이 여기저기서 전부 흐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완우 검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우리 법의 현실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고유정의는 아들 앞에서 아빠를 그렇죠? 아들 앞에서 아빠를 그다음에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10차 공판까지 진행되면서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어떤 고유정의 악랄한 거짓말보다 이 CCTV에 담겼던 그 아빠와 아들의 모습 그리고 검사가 얘기했던 홍군 아이의 그 모습에 대한 묘사가 어떤 것보다 저한테 고유정의 범죄가 악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형을 이완우 검사가 구형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아마 다음 달 10일 정도면은 이제 그 최후 진술하고 변론 또 들어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고 공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검사의 말대로 구형이 그대로 선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289기 사건을 하면서도 제가 289기에 대한 시신해본 훼손과 관련돼서도 그 당시 판사가 내렸던 그 판결문을 제가 자꾸 몇 번 강조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돼서 천하의 악마 같은 고유정의 사형이 선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곧 있을 선거 공판도 저희가 소식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사의 말이 정말 많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살아 있어야 억울한 걸 면한다. 우리 모두 다 살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명대로 또 누려야 될 거 다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